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처럼 바깥 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시기에 외출하여 시간을 보내기도 애매하다 보니 항상 다른 이야기들을 보기만 하다가 결국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남편과 겪은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의 첫 만남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곳에서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되었어요. 어릴 적에 부모님보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키워주셔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했습니다. 제 수술을 고려하게 된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애정이 유독 돋보였습니다. 아마도 이는 제가 자랄 때 받은 좁은 세상이 주신 사랑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시절부터 학점을 위해 참여했던 봉사활동은 졸업 후에도 계속되었고 친구들과 종종 보육원이나 양로원에서 일손을 돕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이 일들은 저에게 큰 자부심과 행복감을 주었으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분기별로 양로원을 방문하는 행사도 소홀히 하지 않았죠. 그 어느 날 햇살이 뜨거운 한여름, 그날도 자주 방문하던 양로원에 가기 위해 친구들과 모여서 생활용품과 간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잔뜩 적재하고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많이 지친 것 같았지만 우리 방문을 열심히 환영해 주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힘들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양로원에 도착하니 어딘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우리 팀이 아닌 다른 그룹이 같은 날 방문했던 것 같았습니다. 두 차례의 모임이 결합되어 어르신들의 종합행사와 다과 시간을 함께 도왔고 그 자리에서 나는 현재의 남편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제가 갖다 씻어 올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방문했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까 전화로 이야기했던데 송암 이 구역이에요. 저는 김석호입니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 섞어드린 건 C세대예요. 그동안 한 번도 못 뵈었던데 다른 곳에서 오신 건가요?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소속을 옮기며 이곳으로 왔어요. 시간이 되면 답방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첫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친해지고 싶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돌직구로 들어오는 남편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러모로 쾌활해 보였고 나는 그런 남편에게 빠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함께 봉사도 하고 추억도 만들며 함께 싸워나가면서 더 깊은 마음이 생겼고 우리들은 가치관도 서로 같아 덜이 없었기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박한 둘이 같이 간 덕분인지 결혼식은 최대한 조촐하고 작게 하고 싶었고 작지만 아늑한 전셋집을 구해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 둘의 힘으로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이 잘 맞았지만 결혼은 두 개 하는 게 아니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저는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로 한 뒤 스택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 남편 집을 방문하면서 더욱 결혼은 둘만 아는 게 아니라는 말에 큰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 집은 남자만 셋인 집안인데 남자들만 두글두글 일집이라서요.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삭막한 기운이 느껴져서 썼거든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응원해주신 시어머님 덕분에 남자 3명 있는 집으로 시집간 제게 그나마 큰 울타리가 있는 기분이 들었고 전투 시어머님과의 사이가 깊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죠. 며느리가 들어오니 집안이 환하는구나. 앞으로도 부족한 내 새끼를 데리고 삶에서 고생하는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가차없이 나에게 전화해서 다 얘기하도록 해라. 준비도 안 된 녀석을 이렇게 착한 아가씨에게 장가 보내려고 하니 배가 멋이 없구나. 아니, 어머님, 제가 누구보다도 잘 내조하면서 살도록 할게요. 예쁘게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예요. 저희는 잘 살아갈 거예요. 그래, 집은 너희 임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왜곡하여 안 받겠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섭섭하다가도 한편으로는 기특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그러한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면 큰 복이 오는 날이 올 것이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인자하시고 여유 있게 보이시며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남편이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신 시아버님 없이 홀로 아들 셋을 키우시며 이때까지 살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아주 다행히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보험금으로 어머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땅에 투자하셨고 이 투자는 상당한 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정말 복받은 내시집에서 잘 사는 이야기를 듣고 놀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머님의 재력을 결혼 후에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이었고 시댁에서 어떠한 욕심도 피우지 않겠다고 다짐한 의지도 굳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님의 강인한 인내력과 생동력에 대해 너무 감명을 받았고 어머님을 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하늘 같은 어머님이지만 어머님은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그릴 텐데요. 시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 대신 직접 돌아오는 돈을 벌어야 하는 집안 환경 때문에 그러셨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글 쓰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글을 모르는 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시대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게 내 소원이지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 원하실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배우고 싶으세요? 얼굴 이제 와서 무슨 글이니 이렇게 살아오느니 그냥요. 살아도 괜찮지 뭐, 불편한 건 없더라. 그래도 알면 나쁘지 않을 텐데 나이를 먹고 나니 뭔가 크게 바뀌어가나 싶어. 그런데 띠가 알려준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다른 데서 돈 주고 배우려 해도 쉽게는 안 배워지겠지. 아요, 어머니가 하신다고 하면 제가 곧 두들겨 드릴게요. 요양원에서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글쓰기를 배우는데 도와드린 적이 많았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평생 소원 중 하나였던 글쓰기를 이뤄드릴 수 있었고 생각보다 어머니는 아주 빨리 적응해 계시네요. 배워서 나가셨습니다. 곧 있으면 편지도 서서히 쓰실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배워주셔서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괜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결혼 생활을 하던 저에게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셨고 주말에 전할 말이 있으니 다들 모여 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가족 모두가 모인 적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었고 주말이 되자마자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벌써 큰아조보님이랑 작은 아버지와 형님들이 오셨어요. 어머님은 어떤 일로 만나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무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주말에 있던 약속을 취소하고 왔어요. 집에 어떤 일이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라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아주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어두운 표정을 지으시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중얼거리는 얘기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서 바빠도 집으로 와서 만나라고 했어.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던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에 오라고 해서 방문했다. 요즘 입맛도 없고 구토 증세가 있었는데 몸이 쉴 새 없이 굴러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에 췌장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쪽속이 쓰리는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상황이 좀 낫다고 해서 감사했지만 아직은 실망스러움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핑 돌았죠. 가족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첫째와 둘째, 자식들이 이런 신경질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 신기해요. 시어머니 계속 말을 이어갈 때 나는 집중을 못해 하락하는 기분이어서 그 뒤로는 별말이 없었죠. 나는 결국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나는 이번까지 너희들을 3명 키우며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적지 않다는 건 너희들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내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항상 작은 꿈이 있었어. 어린 시절 살아왔던 때는 못 배운 게 당연한 게 아닐까 했지만 이제는 살기 좋은 시대에서 부모의 교육을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항상 안타깝게 느껴졌어.
그래서 그 불쌍한 아이들 때문에도 내 재산을 모두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싶다. 뜨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 재산을 100%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니 함께 모이도록 했습니다. 불만족할 이유가 없으며 이것은 오로지 제 선택이기 때문에 다들 존중해 주십시오. 제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러자 큰 아주버님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가진 전 재산은 어머니가 번 돈이 아니라 아빠의 사망보험금에서 시작해서 투자하다가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전부 나라에 기부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주어야 하며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어요.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우, 엄마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해해 보려고 해봐요. 둘째, 너는 그게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그건 일도 아니잖아. 아니, 형제님 말이 맞네요. 제가 둘째로 태어났고 엄마의 말에 응해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10%나 일부만 가져가서 학교를 세우고 우리에게 맡기는 그런 결정이 아닌데 그걸 사회에 복원하려고 말하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요? 분명 다른 해결책이 많을 텐데요. 형제님의 말처럼 어머니는 그 결정과 관련해 아버지와 함께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물려주고 가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는 저희도 다 곤란해요. 엄마께서 아버님에 이어 작은 아버님까지 입이 툭 나와서 시어머님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재산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에게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알지만 이건 엄연히 내 재산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내 재산을 좌지우지하겠다는데 내가 자식들 눈치를 봐가면서 남은 살아가는 거냐?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고 아까 말한 대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코 니들 삼형제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니들이 나라 안 보겠다는 듯 내 생각에는 변함없다. 생각보다 시어머님의 생각은 매우 확고했던 편이었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어머님을 만나 뵈러 오지 않겠다며 화를 내는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연히 형님들도 할 수 없이 뒤따라 나서더군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부모가 큰 병에 걸려 곤이별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들 재산 얘기들만 혈안이 되어 분노를 나타내며 벌어져서 부모님이 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듯한 사람들이 있어 진정한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떠나 본인의 부모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안타까워도 지금은 별로 슬프지 않은지라도 평소에도 바늘로 찔러 돈으로 방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우물 속 밥을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형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의 뜻을 존중해요. 무엇보다도 본인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 받은 감사함을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엄마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형제들이 절대 반대한다 해도 저는 엄마의 뜻을 따르겠어요. 살면서 제가 엄마의 재산을 탐한 적도 없고 더구나 우리들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엄마의 남은 여생에 저랑 와이프랑 같이 함께 하도록 할게요. 분명치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여보. 전 남편의 말을 듣고 역시 내 남편은 인품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 느낄 수 있었고 남편의 말에 눈물이 뚝뚝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의 남은 여생을 함께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을 하러 오기 전부터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시어머님의 인품에 대해서도 전 정말 존경심을 감출 수 없었고 나이가 드셔서 혼자 계신다고 하면 꼭 시어머님만큼은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깊다는 이유로 제게는 어머님께 대한 생각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주신다니 정말 고마워.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내든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 삶에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뭐든 해서 쿠야. 또한 막내 며느리여, 너희들을 가족으로 둘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다. 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재고해서 의견을 내주거나 반박해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제 남편과 나는 결혼 이후 양가 부모님의 도움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두 사람의 노력으로 남들을 도울 수 있었기에 이룩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두 발을 벗고 나서는 것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에 대한 욕망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의 것과 남의 것에 대한 분배와 탐욕을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삶의 모토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남편과 제가 어머니께 한 말과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남편과 저는 상의 끝에 시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삿날 정신이 없는 와중에 큰 형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동서야, 이사 잘하고 있어? 근데 진짜 괜찮을까? 라며 어머니와 잘 맞춘 후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지옥에 가는 것과 다르게 어떨까? 어차피 제 재산 중에 콩 한 알도 안 띄워주겠다고 선언한 노인을 언제까지 들어줄 거야? 저는 그러다가 제 성품이 굳혀져 가족처럼 생각하는데 그저 어느 정도만 하려는데 왜 막 내가 끼고 자빠지려고 해? 어차피 받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참 답답하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형이 우리 부부한테 무얼 받으려고 어머니가 들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같이 살면서 보살피려고 하는 거지 다른 속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 동서는 참 속도 좋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다가는 나중에 내 꽃도 못 챙긴다는 소리 듣는다니까. 안 그래도 애 아빠가 오자 어머님 때 찾아가서 회사 자금으로 쓴다고 1억 달라고 했는데도 그거란 주시더라. 부신도인인 내가 죽기 전에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럴 거면 자식들한테 한두 푼이라도 물려주고 가심을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동석 형님, 저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근영님과 전화통화 후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가족은커녕 어머님의 재산을 자기들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한편으로는 정말 어머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래서 자식 낳아봐야 소용없다는 말들을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나마 제 남편의 아내인 것에는 차라리 정말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진 마음을 절대 잊지 말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님과 제 남편과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고 점점 좋아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넘, 구모, 엄마한테 당신이 나타난 건 행운과도 같으실 거야. 물론 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가진 인품과 깊고 따스한 마음 나 정말 잊지 않고 평생 동안 당신한테 베풀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없었다면 정말로 지금 좌절하고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나에게 엄마와도 같은 존재이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더군다나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어머님인데 나에게도 당연히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말 그만해도 돼요? 내가 어머님에게 더 잘해주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어머님이 췌장암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제가 언제나 어머님과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남편과 저는 시어머님의 남은 생을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그냥 편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대문 초인종이 계속 울리자 뛰쳐나던 나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버님이 시어머니 때 개 대낮에 만취한 채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니, 이게 푸승이세요. 작은 아버님은 술을 들이키고 있었고
다 필요 없다고, 이직도, 엄마 돈도 싹 다 필요 없다고, 가짜 피 같지도 못할 것으로 고추질도 않고 떠날 것, 무어라 품고 있어 자, 부숴버릴 거야. 작은 아버님은 몸도 혼자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많이가 되어 어머님의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나는 남편에게 이야기했고, 작은 형님이 와서 그나마 작은 아주버님을 말릴 수 있었어요. 안 그래도 본인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시어머님에게 돈 좀 달라고 하려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셔서 당황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작은 아주 버림이의 행동에 혼이 떨어졌습니다. 암의 전이가 점점 빨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더욱 어머님의 병원을 집중해야 했고 하루 종일 어머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어머님에게 의지하고 필요로 하는 존재로 남을 수 있어서 무척 소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혼자서 계속 말을 하시는 것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어머님이 말동물로 충분히 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허공을 보시며 혼잣말을 하시고 계셨고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조금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에 마당에서 조경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주방 쪽 창가에서 연기가 풀풀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급히 달려가니 어머니께서 주전자에 물을 올리시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셨지만 나오지 않으셨어요. 너무 놀랐던 저는 빠르게 가스레인지를 끄고 화장실 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해할 수 없게 빨리 들어가셨나 봅니다. 걱정은 크게 안 했지만 주전자에 갑자기 물을 붓고 들어가셨어요. 아, 아니요. 어머님, 이 물을 지금까지 올려주심 어찌 좋아하실 건가요? 다친 곳 없으신가요? 너무 위험하신 거 아닌가요? 아, 너무 놀랐어요, 어머니. 무사히 다행이지만 이후에 혼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내일부터는 저가 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언니야, 너무 고파하시네요. 언니, 과자나 빵 있어요? 네, 언니, 라면 먹으세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1시간 전에 함께 만든 듣고 놀라셨죠 아니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내리친 그의 무언가를 확 준비했습니다. 몸이 아프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바깥 활동을 안 하시다 보니 집에만 계셨고 그로 인해 혹시 치매가 오시지 않으신 생각에 얼른 다음날 어머님이 계셔는 병원에 모셔가서 치매 테스트를 받아봤는데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맞았어요. 췌장암 말기에 치매란 2가지 질병이 동시에 오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어머님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학부사항을 떠올리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이 치매까지 오셔서 이제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어 하신다면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나는 미안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내게 시집와 주어서 이런 고생을 시킬 줄을 모르고 있어서 미안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면서 매번 당신과 엄마와 싸우곤 날 늦은 시간에 들어와. 정말로 미안해. 아무것도 말기 어렵네. 병원에서 치매가 확실하다고 하신 건 맞아. 언제부터 그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 나도 오늘 처음 봤어. 사실 요즘 어머님이 말씀을 적어주시고 혼잣말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로 낫기는 예상하지 못했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치매로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머님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당신도 나에게 미안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아직 해야 할 일이 한참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내야 해요. 어린 시절에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고 어른이 된 이후에는 사회생활을 조금씩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그때 할머니 곁에 자주 머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외롭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항상 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려웠어요. 그 마음의 빚을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면
어머님을 더 돌봐드려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자식들이 얼굴을 간간히 비추던 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때문에 발기가 뚝 끊겼습니다. 다들 바빠도 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와서 아픈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었지만 이젠 돈 동거리던 사람들이 어머님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예 오지도 않아서 진짜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같은 가족 중에서도 왜 이렇게나 제 남편과 다른 방향을 향해 태어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맡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아픈 일정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는 병원을 오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 또한 어머니를 걱정하여 상태를 점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에게 집에 계시라고 하고 빨리 머리만 자르러 미용실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놀라 나선 저는 어머니를 찾으러 방방곡곡을 뒤적이다 작은 화장실에서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고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여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고 의도치 않게 들은 소식은 어머님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않으셨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시간이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도 제 품에 안겨오는데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그날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어머님은 조금이라도 회복하시나 싶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원으로 불러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 가족이 모두 다음 날 오후에 병원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용기를 내어 병원에 방문하고 있는 다른 가족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네요. 또한 바쁜 큰 아들에게 몸매를 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오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너희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늘 너희를 소환한 것은 마지막으로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윤 변호사들도 잘 알 겁니다. 만약 나가면 윤 변호사를 찾아가서 원장을 당부해 주세요.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과 마지막 유언이 남겨져 있으니까 꼭 그걸 보고 그대로 따르도록 해. 아니, 또 무엇이 유 원장이에요? 그냥 지금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엄마가 장학재단에 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등 그런 쓸모없는 내용만 가득 써놓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그 말 두고 엄마 때문에 큰아들이 섞여서 10분으로 터져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가서 읽을 해야 하나요? 적어도 엄마, 우리 생각해보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는데 그걸 생존 본 적 없는 애들이나 가르치겠다 주고 기부를 하겠다는 건지 난 도통 엄마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뭐 뒤늦게 글이라도 배우셔서 그런가? 늦게 배움에 대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건가요? 큰 욕말이 맞아요. 그 애들한테 돈을 퍼주고 견해 가르쳐야 해요. 나봐야 거기서 잘 큰 애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엄마는 그렇게 못 배운 애들한테 베풀기만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느니까요. 뭐 그러지 말고 그냥 자식 새끼들한테 몇 푼이라도 챙겨주고 갈 길 가세요. 또 다 참 시간. 어떻게 이런 소리를 들으러 온 것도 짜증나는데. 엄마 치매가 점점 더 심해져 보인다. 할 말 없으면 우리는 그냥 갑니다. 말에 담을 수 없는 헛소리를 늘어놓는 형제들과 그 와이프들은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가는데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어머님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러고 몇 일이 되지 않아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드리게 되었고 그나마 어머님의 마지막 여정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말씀대로 남편과 변호사님을 찾아가 이 원장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편지에는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내가 너희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선물뿐이며 그동안 너희를 모시느라 수고했다. 특히 막내와 막내 며느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나는 살아있을 때 처음으로 잡힐 편지로 내 마음과 유언을 전하고 싶다. 제가 해온 대로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다. 막내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어? 사실 나는 치매에 걸렸다기보다는 내 자식들의 성품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안동이를 얻으려 했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냐고 원망하더라도 내가 말할 것은 없지만 나에게 소중한 자식들 중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자식들에게는 더 남겨주고 싶어서 이런 일을 벌인 걸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하면 적어도 마음이 돌아선 첫째와 둘째도 나를 다시 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른 너희들의 행동에는 유감스럽다. 그동안 내를 챙기느라 수고한 막내와 막내 며느리에게는 내 재산의 50%를 주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나가 받기로 했어. 살아오면서 항상 해보고 싶었던 것은 장학재단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된 그날까지 내가 힘들게 일해온 것이 보상받아진 듯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너희도 앞으로 사는 동안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의와 덕을 지키며 남을 돕고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이 남긴 편지는 조금 서툴거나 정성 어린 한 글자로 써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해 반은 우리 부부에게 그리고 나머지 반은 장학재단에 기부하라는 유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부부는 형제들에게 보여주며 말했고 아주 조건부인은 온 집을 파굴려버리며요. 난리가 난 상황에서 큰 형님이 이제야 땅을 치며 거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사업이 잘 안 되는데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어머님께서도 따질지도 모르니 가끔씩 찾아와서 정이나 표현해 주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처럼 어리석게 살다간 모든 것이 빼앗겨 버릴 텐데요. 난 당신과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별해야 해요. 당신처럼 어리석은 사람과는 3대까지 말아먹을 것 같아서요. 작은 형님 댁은 다툼이 지나치게 심해져 산속으로 떠난 큰 형님을 전해 들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타락해 술집만 관리하며 주저앉아 있는 소식을 들었고 사랑하던 회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공장이 문을 닫은 후였습니다. 그 이후 작은 형님은 전화해서 아니 동생아, 그래도 너무해 아니냐? 호련히 그 돈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도 형제이고 가족인데 어느 정도는 나눠야 하는 부분이겠지? 큰 형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다시 돌아온다고 하시니까 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어머님을 돌려주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봐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못해 그 정도 고생은 누구나 하는 일인데요. 지금 제 남편도 술에 빠져서 죽지 않아도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서가 사람이라면, 진실이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선도 잘 생각해보시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전화 주시고 제가 가도 돼요. 그래서 별말 없으면 제가 말한 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것이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형님, 전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꼭 드려야겠어요. 형님들이 먼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적도 최장암 판정을 받은 날도 형님들이 어머니를 돌봐주시고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다들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쁘셨을 텐데도 어머님이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되는 일이 있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쫓는 사람이지만 이곳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시면서 형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존엄성이 너무나 중요하고 진정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재산을 나눠줄 의사가 전혀 없으니 이만 끊겠습니다. 큰 형님께는 연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은 형님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상쾌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니 이번 일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보다 더 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더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님이 주신 일부를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참여했던 봉사활동을 통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들은 소식으로는 큰 형님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 집에 압류가 붙은 후 큰 형님이 자식들을 데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이 파탄난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 증세가 더욱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고, 와이프는 상담 남미와 바람난 상태가 되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이 불행을 바란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유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마무리가 되었을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살아도 안타까운 판국의 고생만이 남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를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똑똑히 지켜보니 적어도 난 사람다운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평생을 함께하며 따뜻한 마음과 선행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그 마음이 더 강해졌고 적어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머님의 인자한 웃음이 떠올라서 기분 좋아집니다.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간 지금도 여전히 너무 보고 싶은 그리움이 가족 여러분들에게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나눔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제 긴 글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선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큰 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